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글을 쓸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.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맞은 내용과 문장으로 정리해서 써야 합니다. 그래야 글의 뜻이 분명하게 잘 전달됩니다. 먼저 글을 고쳐 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. 처음 쓴 글에는 같은 뜻의 표현이 겹쳐 있거나 길고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표현을 줄이면 글의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읽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즉,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틀린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더 알기 쉽고 자연스럽게 다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. 글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써야 합니다. 그래야 내용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읽는 사람도 무엇에 대한 글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또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.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글의 중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봅시다. 한글에 여러 주제가 섞여 있으면 읽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또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에 맞고 간결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. 문장이 너무 길거나 표현이 겹치면 읽는 사람이 뜻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글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제목도 중요합니다.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룬 글인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글을 쓰기 전에는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필요합니다.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떠올리고 내가 끝까지 글을 완성할 수 있는 주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자료를 찾기 너무 어려운 주제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 주제를 정한 뒤에는 관련 자료를 조사해 내용을 정리합니다. 이때에는 조사한 내용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. 또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. 그래야 내 생각이 담긴 글이 됩니다. 필요하다면 책, 인터넷, 그림, 사진, 영상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자료는 글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글을 쓸 때에는 처음, 가운데, 끝의 짜임을 생각하며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조직해야 합니다.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?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과 내 말로 바꾸어 쓰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요? 이처럼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쓰려면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모아 간결하고 알맞은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. 또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며 처음 가운데 끝이 드러나게 글을 짜임 있게 써야 합니다.